겨울이 오기 전 닭장 청소를 하기로 했다. 나는 보통 연중 2-3회 정도 닭장 청소를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대여섯 시간 정도를 해야 끝낼 수 있는 꽤 고된 작업이다. 하고 나면 마치 목욕을 한 것처럼 개운하지만 한 번 시도하기가 만만치 않은 일이다. 하지만 점점 서늘해지고 있는 요즘 날씨를 고려한다면 시기를 더 늦출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사실 지난 5월 중순에 닭장 청소를 했으니 요번에는 대략 5개월 만에 하는 셈이다. 내가 닭장을 청소하는 이유는 닭장 바닥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오리들의 산란 때문이기도 하다. 농장에 있는 오리들은 보통 10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다음해 6월까지 산란을 한다. 물론 몇 마리의 오리들은 중간에 쉬지도 않고 1년 내내 알을 낳는 기특한 녀석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오리들은 3-4개월 정도 휴란기를 가진다. 문제는 닭장 바닥이 지저분하면 오리들이 닭장 안에서 산란을 하지 않고 닭장 밖에 나와서 산란을 한다는 점이다. 이는 암탉들이 산란 둥지 안에 절대 똥을 누지 않고 둥지 밖으로 나와 똥을 누는 것과 같은 이치다. 평소에는 똥을 아무데나 싸지만 알을 낳는 둥지만큼은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암컷들의 본능에 의한 행동인 것이다. 그런데 닭이나 거위들은 정해진 둥지 안에서만 알을 낳지만 오리들은 말 그대로 아무데서나 알을 낳는다. 그렇게 되면 나는 매일같이 알을 찾기 위해 농장을 돌아다니는 비생산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 동물들을 위한 쾌적한 잠자리 제공과 나의 불필요한 노동 감소를 위해 닭장 청소를 하는 셈이다. 그런데 한참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주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오리 한 마리가 구석에 몸이 낀 채 꼼짝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녀석은 다리가 하늘을 보고 있는 자세로 내가 빼내주지 않으면 나오기 힘들어 보였다. 저 오리가 왜 구석에 몸이 끼었는지 확인해보니 알을 낳기 위해서였다. 나에게 알을 뺏기기 싫은 오리들은 어떻게 해서든 알을 숨기기 위해 애를 쓴다. 하지만 녀석들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나를 속일 순 없다. 서둘러서 작업을 계속 이어간다. 저녁이 되면 닭과 오리들이 닭장에 들어와 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저녁 서류를 먹기 전까지 이것을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지난 5개월간 똥과 뒤섞인 낙엽들은 아주 잘게 부서질 만큼 덩어리가 작은 흙으로 변했다. 지난 3년간 여러 번에 걸쳐 닭장 청소를 했지만 이번에 걷어내는 낙엽들은 가장 질이 좋은 퇴비가 된 것 같다. 아마도 이렇게 된 이유는 적절한 양의 낙엽과 수시로 내려준 빗물, 그리고 바닥 속에서 낙엽과 똥을 분해하기 위해 애써준 지렁이 때문일 것이다. 걷어낸 퇴비 속에는 꽤 많은 수의 지렁이들이 있다. 낙엽과 똥을 분해하면서 오랫동안 닭장 안에서 기거한 지렁이들은 아주 통통하게 살이 쪘다. 누구에게 간식으로 줄까 고민하다가 갇혀 지내는 봉이에게 주기로 한다. 다른 녀석들은 스스로 먹이 활동을 하면 되지만 갇혀 지내는 녀석들은 내가 주는 것 외에 딱히 먹을 게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상 촬영은 못했지만 까망이에게도 지렁이 한 마리를 주었고 녀석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 퇴비를 걷어낸 닭장 바닥에서 계속 지렁이들이 기어나오기 시작한다. 이번에는 누구에게 줄까 생각하다가 마찬가지로 갇혀 지내고 있는 흥부에게 주기로 한다. 흥부와 골드에게는 갇혀 지내는 고생을 하는 만큼 먹을 것만큼은 항상 풍족하게 주는 편이다. 하지만 아무리 먹이가 풍족하더라도 자유롭게 사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사는 게 최선이니 어쩔 수 없다. 골드에게도 지렁이 한 마리를 주기로 한다. 골드는 의외로 겁이 많아서 내가 가까이에 다가가면 심하게 흥분한다. 아마도 녀석은 내가 잡아먹을 거라는 공포감을 느끼는 것 같다. 지렁이를 먹는 모습이 보고 싶었지만 녀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더 이상 다가가지 않기로 한다. 내가 시끄럽게 청소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암탉들은 닭장 안에 있는 자신의 둥지 안에서 묵묵히 알을 낳고 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듯 암탉들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잠시 뒤 알을 낳는다고 고생한 암탉들에게 지렁이 한 마리씩을 간식으로 챙겨준다. 농장에서 생활한 지 이제 3년이 된 암탉들은 내가 부르면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올 만큼 나를 신뢰한다. 방금 알을 낳은 녀석에게 주려고 했는데 예상외로 다른 암탉도 2마리나 왔다. 하지만 원래 주기로 했던 알을 낳은 암탉에게 지렁이를 준다. 땅속 깊숙이 박혀있는 지렁이는 빼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알을 낳은 다른 암탉을 챙겨주기 위해 억지로 빼낸다. 이 정도로 큰 지렁이 한 마리를 혼자서 먹는다는 것은 닭들 입장에서 로또를 맞는 것과 같은 심정일 것이다. 닭장에서 가져온 퇴비는 새로 만드는 쿠바식 텃밭에다 부어준다. 이렇게 부어놓기만 해도 앞으로 6개월 동안 지렁이를 비롯한 토양 생물들이 잘 분해해서 내년 봄에 훌륭한 텃밭이 되어줄 것이다. 이처럼 가금류는 인간에게 좋은 식재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훌륭한 퇴비를 줄 만큼 아주 소중한 존재이다. 잡은 지렁이를 병아리들에게 주는 것도 잊지 않는다. 병아리들은 내가 매일같이 먹이뿐만 아니라 간식을 챙겨주니 내가 다가가도 그다지 무서워하지 않는다. 같은 날 태어난 병아리들도 덩치가 큰 녀석들이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녀석들도 있다. 아마도 놀부나 태양이의 유전자를 받은 녀석은 덩치가 크고 제리의 유전자를 받은 녀석은 덩치가 작은 것 같다. 어쨌든 태어난 지 40일이 된 병아리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시기가 된 것 같다. 내가 가장 아끼는 캔디에게도 지렁이를 주었다. 캔디는 얼마 전 다시 알을 품기 시작했지만 대략 일주일 정도 뒤에 포기했다. 제 아무리 모성애가 강한 캔디일지라도 품을 알이 하나도 없으면 결국엔 포기하고 마는 것이다. 캔디와 꺼병이의 관계는 예전만 못하고 꺼병이가 캔디를 무서워서 피해 다니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꺼병이를 닭장 안에 지내게 하는 게 무의미하게 생각된다. 아마도 조만간 꺼병이에게 자유를 주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거의 6시간에 걸쳐 청소한 뒤 닭장 안에 깨끗한 낙엽을 깔아주었다.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는 정말 하기 싫었는데 막상 끝내고 나니 미루었던 숙제를 마친 것 마냥 마음이 홀가분해진다. 이제 닭과 오리들은 깨끗해진 닭장에서 알을 낳을 것이니 나로서도 알을 찾는 고생은 줄어들 것 같다.